우리의 역사, 문화가 살아 숨쉬는 박물관. 과거를 바탕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이곳 그 중심에는 박물관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박물관을 움직이는 사람들을 만나볼까요? 박물관에서 일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학예연구사가 있는데요. 학예연구사는 고고학, 역사, 미술사학, 교육학, 보존과학, 소장품 관리, 전시기획 분야로 나뉘어져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이들의 이야기를 만나볼까요? 박물관에 있는 이 유물들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물론 시간상으로는 과거에서 온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을 찾아내고 조사하고 연구하고 우리 눈앞에 펼쳐놓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박물관의 고고학자들은 현장에서 유물들을 발굴하고 조사하고 연구하고 전시기획까지 도맡아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물들에게 항상 물음표를 던지고 과거 사람들의 지혜를 발굴하고 그리고 현대인들에게 알려주죠. 고고학자라면 역시 이제 발굴을 하고요. 발굴된 자료들을 정리해서 보고서를 내고 보고서에 관련된 이제 논문을 쓰고 또 그와 관련된 전시를 기획하고 하는 것. 이것이 박물관에서 고고학자의 역할입니다. 발굴은 고고학 연구자에게 1차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현장이고요. 1차 자료가 올바라야만 그 이후에 조사 연구라든지 전시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고학자에게 발굴 현장은 항상 이렇게 가고 싶고 또 항상 느끼고 싶은 그런 현장, 애틋함이 있는 현장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물관에 소장된 고서, 실록 등에서 역사적 의미와 이야기를 찾아내는 사람들, 역사학자. 역사학자들은 박물관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전시를 통해서 소작품에 대한 연구, 조사, 그다음에 강의, 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역사학자로서 그 전시품의 역사적 의미와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우리들의 아주 중요한 임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술사학자는 금속공예품, 서화, 불상 등 박물관의 미술작품에 집중해 역사를 다양한 관점과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박물관에 기본적으로 한 30만 점 이상의 작품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관람객들이 사실상 볼 수 있는 전시품들은 한 30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물관에서 하는 일들은 어떤 작품을 전시실에서 보여드릴 것인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전시를 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고고학자, 역사학자, 미술학자들의 노력이 있기에 오늘도 박물관은 관람객들로 북적입니다. 여러분들은 아플 때 어디로 가야 하죠? 네, 병원에 가죠. 그럼 문화재들은 아플 때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것은 문화재병원이라 불리는 보존과학부인데요. 박물관들의 모든 문화재들은 이곳을 거쳐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 눈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문화재병원 보존과학재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보존과학을 통해 소장품을 보호하고 있는데요. 보존과학자들은 소장품의 재질에 따라 전문적인 방법으로 보존, 복원 처리를 하게 됩니다. 금속, 토기, 자기, 석조 소장품의 보존 처리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재질 조사와 분석으로 손상 원인을 파악하고 보존 범위와 방법을 결정해서 처리 계획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처리 계획을 세우고 나면 첫 번째로는 표면에 있는 이물질이나 부식물 같은 거, 그리고 유물의 이제 바탕을 자꾸 손상시키는 그런 이제 이물질들을 제거하는 이물질 제거 과정을 거치고요. 이물질 제거 과정이 끝나면 문화재의 손상을 늦추기 위해 재질을 단단하게 처리한 다음 수분을 제거합니다. 부식, 균열로 약해진 재질을 강화하고 보호막을 만들고 난 후 접착제를 사용해서 부서진 조각들을 붙이는 접합, 복원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좀 더 이제 안전하고 이렇게 단단한 모습으로 전시실에서 여러 이제 친구들이나 관람객들이 이제 볼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래서 그 문화재들의 존재와 가치 같은 것들을 이제 알릴 수 있게 됐을 때 굉장히 큰 보람을 느껴요. 문화재는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느끼지 못해 쉽게 지나칠 수 있는 환경에서도 항상 훼손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보존과학자들은 문화재의 재질에 맞는 최적의 환경을 유지해서 손상을 예방하고 문화재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 후손들이 지금보다 더 상하지 않은 모습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끔 저희가 유지해주고 관리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저희 보람이 아닌가 합니다. 보존과학자들의 피땀 흘린 노력이 있기에 문화재는 앞으로도 늘 우리 곁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나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유물들은 어떨까요? 수많은 유물을 이름만 가지고 찾을 수 있을까요? 박물관에는 유물의 신상 명세서를 만들고 관리하는 소장품 관리자들이 있습니다. 소장품 관리자의 가장 큰 업무는 유물 등록인데요. 유물 등록이란 박물관에 입수된 유물을 정식 소장품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이며 유물의 정보를 기록하고 보관 장소를 지정하기까지 모든 과정을 말합니다. 유물의 명칭, 특징, 상태, 크기, 보관 위치 등의 유물 정보를 정확히 알아야 전시, 조사, 연구, 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물 등록은 박물관의 여러 활동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물관에 들어온 문화재들이 이제 이 등록 절차를 거쳐서 정식으로 박물관의 소장품을 또 이제 등록하는 등록 과정을 지금 하는 곳입니다. 박물관 소장품의 등록 과정은 크게 입수, 훈증, 분류 및 관리번호 표기, 명세서 작성, 촬영, 수장고 경납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구입, 기증, 국가귀석 매장 문화재 입수 등을 통해 유물이 입수되면 유물에 손상을 주지 않는 특수한 가스를 주입해 소독하는 훈증 과정을 거칩니다. 그 다음 유물의 시대, 재질, 용도, 기능, 전시 활용도 등에 따라 분류한 다음 관리 번호를 표기합니다. 명세서에는 명칭, 수량, 재질, 크기, 시대, 상태 등을 기록하고 유물의 훼손이나 오염된 현재의 상태가 잘 드러나도록 촬영을 한 다음 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간단히 포장해서 수장고에 경납합니다.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는 박물관의 보물창고 수장고. 박물관 안에서도 한정된 사람들만이 엄격한 절차를 통해 수장고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는 박물관의 보물창고인 수장고입니다. 수장고는 박물관의 소장품을 보관하는 곳인데요. 국립중앙박물관에는 이러한 수장고가 약 2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수장고 중에서도 여기는 도자기를 보관하는 수장고인데요. 각 수장고마다 그런 소장품의 재질에 맞는 가장 적절한 최적의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소장품 수는 약 39만 점 이상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뭐 대부분의 소장품은 사실 수장고 안에 잘 보관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 국민들이나 이제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뭐 전시를 열게 되고 그런 그 좋은 전시에 잘 소개가 된 다음 안전하게 다시 수장고로 들어왔을 때 이제 관리자로서 이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박물관에는 수많은 전시회가 있습니다. 그 많은 전시회는 과연 누가 어떻게 기획을 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 여러분 앞에 선보이게 되는 것일까요? 그 중심에는 바로 전시 기획자가 있습니다. 박물관은 우리 역사 문화의 수많은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 상설전과 기획전을 열고 해외 문화 교류를 위한 해외 소장품 특별전, 우리 문화재 국외전 등 다양한 전시를 선보입니다.
유물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놓여져 있는 것이고 거기 안에는 사실 이야기가 담겨 있지 않아요. 근데 전시기획자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를 끌어내서 다른 유물과 이야기를 엮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전시기획자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 반바퀴를 돌아 한국 관람객들에게 선보이게 될 해외 문화재가 도착한 시간. 안전하게 전시실까지 운반 이동하는 과정은 긴장의 연속인데요. 약속대로 정확하게 도착했는지 체크하는 것도 전시 기획자의 몫입니다. 네, 저희는 지금 유물이 이제 제대로 들어왔는지 전체 실제 유물의 개수를 다 확인하고요. 또 이제 순서대로 운반대 들어왔던 것들을 저희가 일일이 확인해서 다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서로 체크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해외 유물 특별제는 오랜 시간의 기획 과정을 거쳐 열리게 되는데요. 현지 출장을 통해 전시 유물의 종류, 상태, 안전성 등을 조사한 다음 해외 박물관과 협약을 통해 전시회가 결정되고 전시 디자이너와 함께 본격적인 전시 주제 구성, 유물 배치 계획 등을 세우게 됩니다. 전시 디자이너는 전시에 보이는 모든 것을 디자인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전시 디자이너는 관람객들이 더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전시 디자인을 위해 전시 준비 단계부터 전시 기획자와 함께 많은 일을 하는데요. 공간 계획부터 세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제에 맞는 컬러나 그래픽 선정을 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조명 계획을 해서 유물을 더 돋보이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역사와 문화를 눈앞에서 보고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특별제는 박물관과 전시기획자가 선사하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여러분과 박물관을 이어주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박물관에 있는 많은 문화재와 유물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기 쉽도록 길을 안내하는 사람들, 바로 교육연구사입니다. 박물관 교육은 박물관을 방문하는 관람객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되고 이들에 대한 연구가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데요. 교육의 내용을 개발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교육연구사의 깊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창의적인 기획력이 더욱 필요한데요. 소리를 민감하게 들을 수 있는 시각장애인에게는 바람소리, 물소리 등을 이용한 소리극으로 전시품을 이해하는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고요. 청각장애인에게는 몸으로 느껴지는 진동을 통해 전시품을 이해하고 그림으로 표현해보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박물관에는 나이, 성별, 국적을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특히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박물관은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죠. 박물관의 교육 연구사들은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외국인들이 직접 경험하게 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단체나 외국인 학교의 선생님, 청소년을 위해 준비한 프로그램이 많은데요. 그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우리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양에서는 인장이 단순히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그래서 우선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것들도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외국인들의 시각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그들과 우리 문화의 연결고리, 그 부분을 고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외국인 학교 프로그램을 고민할 때 사랑방과 17, 18세기 유럽의 살롱 문화를 비교해보는 부분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형식은 달랐지만 그 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가 있었죠. 사람들은 자신이 익숙한 것 그리고 자기가 아는 것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더 관심을 아무래도 갖게 되니까요. 아름다움이라는 것의 보편성에 기초해서 각각 다른 문화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가족을 대상으로 한 체험교육 프로그램은 매년 많은 가족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전통 공예인 나전칠기에 대해 알아보고 나전칠기와 연관된 전시품 관람을 통해 나전 공예품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가족이 함께 나전함을 만들어 보면서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게 되는 것이죠. 직접 만들어 본 것도
완성품을 만들어 보니까 얼마나 힘든지도 알겠고 이 장인의 작품이라는 것도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추세라기보다는 요즘에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때 모두 다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 그리고 요즘에 어떤 핫한 트렌드라고 할까요? 그거는 바로 창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의성의 발현인데 박물관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사실을 전달해 주는 거는 이미 오래전의 일이고, 그리고 사실을 전달하는 건 기본이죠. 그 사실을 전달한 것 위에 얼마나 관람객들이, 그 참여한 학생들이 자기의 생각이나 마음을 거기에 더 담아서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사고의 그 폭을 확장시킬 수 있는가, 그렇게 이끌어내는 게 박물관 교육사, 그리고 박물관에 와서 교육을 받는 사람들에게 그 포인트가 되는 일인 것 같아요. 마음으로, 가슴으로 박물관을 담아낼 수 있도록 박물관과 관람객의 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교육연구사. 박물관의 교육연구사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문화와 역사, 예술에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과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이죠. 묵묵히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학예 연구사들이 있기에 우리는 역사를 배우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